서울 잠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의 초호화 동창회. 그런데 이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는 순간 모두 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말도 안 돼. 여기서 동창회를 연 게 민서라고? 전액 부담하고 왕따였던 그 애 맞아? 늘 외면당하고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아이. 그 민서가 오늘 모두의 눈앞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모든 자리는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곧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게 되죠. 지금부터 어머나 사연 오디오북을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저녁 7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76층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호텔. 이곳의 가장 큰 연회장에서는 중영고등학교 3학년 7반 졸업 20주년 동창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여기 맞아? 동창회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장 높이가 8m에 달하는 거대한 연회장, 수십 개의 반짝이는 수정 전등,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과 서울 밤 풍경. 우와, 여기 하룻밤에 얼마야? 1인당 최소 50만 원은 할 텐데. 아니, 누가 이런 곳을 예약한 거야? 그리고 혼자 전액 부담한다며? 테이블마다 놓인 건 일반 동창회에서 볼 수 있는 치킨이나 족발이 아니었습니다. 송로버섯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버섯을 올린 파스타, 일본산 최고급 소고기 스테이크, 바닷가재 요리, 철갑상어알을 올린 고급빵. 한 접시에 10만 원이 넘어 보이는 요리들이 끝없이 나오고 있었죠. 이거 혹시 잘못 온 건 아니야? 아니야, 초대장에 분명히 우리 반이라고 나와 있었어. 예전 반장이었던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다들 집합. 누가 이 자리를 마련했는지 얘기 좀 해보자. 40여 명의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들이었어요. 연봉 5천만 원 받으면 잘 나가는 축에 속하고 명동 맛집에서 회식하면 호화스럽다고 여기는 그런 평범한 30대 후반 어른들이었죠. 준호야, 너가 준비한 거야? 아니야. 나도 초대장 받고 온 거라고. 그때 혜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반에서 가장 예쁘고 인기 많았던 그녀는 지금도 여전히 화려했어요. 명품 핸드백에 최신 아이폰, 프리미엄 브랜드 원피스까지. 아, 혹시 재현이가 준비한 거 아니야? 걔 요즘 사업 잘 된다면서? 모든 시선이 재현에게로 향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부잣집 아들로 유명했던 그는 지금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에이, 아니야. 나도 누군지 궁금해서 미치겠다고. 재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회사 매출로는 여기서 밥 한 번 먹기도 부담스러워. 그러자 또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혹시 혜경이가? 걔 의사 되었잖아. 아니야, 혜경이가 돈 벌어도 이 정도는 엄두도 못 내. 동창들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메인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사람으로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선글라스를 낀 그들은 연회장 안을 빠르게 훑어본 후 무전기에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시큐리티 체크 완료. 그 말이 떨어지자 또 다른 정장 남성 2명이 들어와 문 양쪽에 서서 대기했습니다. 동창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뭐야? 저 사람들 경호원 같은데?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연회장 안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문 사이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까만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파란색 드레스가 그녀의 우아한 몸매를 가려냈어요.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의 시계는 아는 사람이 보면 기절할 만한 가격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 브랜드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분하고 우아한 목소리.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모든 동창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민서. 20년 전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서 움츠려 앉아있던 그 소녀. 점심시간마다 혼자 복도에서 도시락을 먹던 그 조용한 아이. 체육 시간에 항상 마지막에 뽑히던 그 볼품없던 학생. 그 민서가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민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 당당한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느껴지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분위기. 어떻게 내가, 혜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민서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했죠. 초대했다고? 너가? 재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죠. 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민서가 손을 들자 웨이터들이 일제히 샴페인 글라스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샴페인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프랑스 샴페인. 한 병에 100만 원이 넘는 최고급품이었어요. 이 자리 도대체 얼마나 든 거야? 준호가 작게 중얼거렸죠. 민서가 들었는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요? 대략 8천만 원 정도 들었을 거예요. 장소 빌리는 비용, 음식비, 서비스 비용 다 합쳐서요. 8천만 원. 동창들은 집단으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런 돈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게는 용돈 수준이에요. 민서의 말에 연회장이 또 한 번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민서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그녀가 폰을 확인하는 순간 화면에 구불구불한 아랍어 글자로 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카림, 자기야, 일은 잘 되어가고 있어? 카림. 민서가 똑같이 아랍어로 답장을 보내는 모습을 본 동창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너 아랍어도 할 줄 알아? 혜린이가 깜짝 놀라 물었죠. 네, 중동 사람들이 쓰는 아랍어랑 영어, 프랑스어 정도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어요. 민서가 자연스럽게 답하자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20년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저 드레스만 해도 몇백만 원은 할 텐데. 그때 민서가 연회장 앞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20년 전의 저를 기억하고 계시겠죠. 교실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서 항상 조용히 있던 그런 아이 말이에요. 동창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좀 다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민서가 빙긋 웃으며 샴페인 글라스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들려드릴게요. 도대체 민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8천만 원을 용돈처럼 쓰는 그녀에게 지난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아랍어 메시지를 보낸 카림은 대체 누구죠? 민서가 샴페인 글라스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럼 2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03년 3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평범한 중학교, 중현중학교 3학년 7반 교실. 그곳에는 항상 혼자였던 14살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였죠. 제 자리는 교실 맨 뒤 창가 옆이었어요. 아무도 앉고 싶어 하지 않는 그늘진 구석 자리였죠.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계속 들어와서 손끝이 얼어붙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야, 민서 옆에는 앉기 싫어. 왜? 냄새나? 아니야, 그냥. 뭔가 우울해져. 아이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매일 그 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들려오는 건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야, 저거 봐. 저 옷도 입었네. 맨날 그것만 입어. 엄마가 돈이 없나 봐? 그들이 비웃는 건 제 외모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방식, 심지어 점심 도시락 냄새까지. 마치 제가 이 교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특히 혜린이라는 아이가 가장 심했어요. 반에서 가장 예쁘고 인기 많은 아이였죠. 아이들은 모두 혜린이 편이었고, 혜린이가 누군가를 싫어하면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그 아이를 멀리했어요. 그런데 하필 혜린이 싫어하는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 만들어주신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피곤해 하셨지만 그래도 제 도시락만큼은 정성스럽게 싸주셨어요. 어머, 민서야. 오늘은 뭐 가져왔어? 뒤에서 혜린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관심이 아니라 뭔가 놀리려는 기분이 섞여 있었죠. 그냥 평범한 도시락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혜린이 친구들과 함께 킥킥거렸어요. 평범한? 어제는 김치가 그렇게 향긋했는데? 그 말에 주변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어제 도시락을 막 열었을 때 뒷자리에 앉은 혜린이가 갑자기 손을 뻗어왔거든요. 그 바람에 김치 국물이 제 책상 위로 쫄쫄 흘러내렸죠. 아이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혜린이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죠. 그 모습을 본 다른 아이들은 배를 잡고 웃었어요. 하하, 민서 책상이 김치 국물 범벅. 냄새 진짜 심하다. 우리도 밥 먹어야 하는데 냄새 때문에 어떡해. 저는 휴지로 급하게 책상을 닦았지만 김치 냄새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아이들은 제 도시락만 보면 코를 막고 으웩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 도시락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평범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저를 놀릴 수 있는 이유였을 뿐이었죠. 민서야, 혹시 집에서 김치 냉장고 고장 났어? 아니면 김치가 너무 오래된 거야? 우리 엄마는 김치 담글 때 이런 냄새 안 나는데? 저는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평범한 김치야. 그때 혜린이가 젓가락으로 제 김치를 콕 찔렀어요. 이거 색깔이 좀 이상한데? 혹시 상한 거 아니야? 사실 김치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한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 뭔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민서야, 이거 언제 담근 거야? 집에서 뭐 하시는데? 마지막 질문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새벽 4시부터 남의 집 설거지를 하시는 엄마. 그 사실을 말하면 더 놀림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주부야. 아, 그럼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는구나. 그런데 도시락은 왜 이렇게 대충?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아이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저는 재빨리 도시락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나가신 후 또다시 시작됐어요. 민서야, 우리가 너무했나? 미안해, 혜린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짜 미안함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 그럼 다행이다. 우리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친구끼리는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 친구.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어요. 이게 친구가 하는 일이야? 친구가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점심시간이 무서워졌어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먹으면 또 놀림감이 되고 그래서 결국 복도 끝 계단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목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었어요. 한 번은 정말 용기를 내서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애들이 제 도시락을 가지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데 민서야,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애들이 장난으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구나. 여기서는 나 혼자 버텨야 하는 거구나.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용해졌어요. 최대한 작게 웃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면서 제 존재를 지우며 살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도시락뿐만 아니라 제 모든 것이 놀림감이 되었죠. 책가방, 필통, 심지어 제가 쓰는 볼펜까지. 야, 민서 볼펜 좀 봐. 얼마짜리야? 이거 1,000원짜리 아니야? 우리는 다 브랜드 볼펜 쓰는데. 그런 날들이 계속됐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괴롭힘이 반복됐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차가운 교실 바닥에서 홀로 흘린 눈물이 20년 후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복수의 씨앗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굴욕과 아픔이 언젠가 이 자리에서 완전히 되갚아질 거라는 걸요. 중학교 졸업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민서가 잠시 말을 멈추고 동창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어요. 2004년 3월 중형고등학교 1학년. 운 나쁘게도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 대부분이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했어요. 혜린이, 재현이, 준호. 그 모든 얼굴들이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새 학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첫날부터 현실을 깨달았죠. 민서 너도 여기 왔구나. 혜린이가 달콤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의 숨은 뜻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고등학교에서도 저는 또 교실 맨 뒤 구석자리였어요. 선생님들은 출석 번호 순으로 자리를 정했다고 하셨지만 이상하게 제 자리만 항상 구석이었어요. 민서는 여기 앉으면 될 것 같은데? 담임 선생님이 가장 구석진 자리를 가리키셨죠. 그리고 시작됐어요. 중학교 때보다 더 교묘하고 더 잔인한 괴롭힘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아이들도 더 똑똑해졌거든요. 선생님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없을 때는 민서야, 이거 좀 써줘. 쉬는 시간마다 제게 숙제를 떠넘겼어요. 너 공부 잘하니까 금방 할 수 있잖아. 처음엔 거절했어요. 나도 내 숙제 해야 해. 그러자 혜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친구가 부탁하는 건데?
혹시 우리랑 친하게 지내기 싫어? 그 말의 뜻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거절하면 더 심하게 괴롭히겠다는 뜻이었죠. 결국 저는 제 숙제와 그들 숙제까지 모두 해야 했어요. 밤늦게까지 끙끙거리며 숙제를 하는 동안 그들은 놀러 다녔겠죠. 체육 시간은 더 심했어요. 팀을 나눌 때면 저는 언제나 마지막에 남았어요. 민서는 어느 팀? 체육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 걔는 우리 팀. 결국 혜린이가 마지못해 손을 들었지만 그 표정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근데 민서야, 너 뛰지는 말고 그냥 구석에 서 있어. 알겠지? 축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저는 항상 구경꾼이었어요. 공이 제게 오지 않게 모두가 조심했고 혹시라도 공이 오면 민서야, 다른 사람한테 패스해. 라고 소리쳤죠. 그런 날들이 3년 동안 계속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는 대학 입시 때문에 다들 바빠졌어요. 그래도 저에 대한 무시는 계속됐죠. 민서는 어느 대학 갈 거야? 너는 공부 잘하니까 좋은 데 가겠네. 우리는 걱정인데. 겉으로는 부러워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차피 민서는 성격이 구려서 대학 가도 친구 못 사귈 거야. 졸업식 날이었어요. 다들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저 혼자만 구석에 서 있었어요. 민서야, 우리도 사진 찍자. 혜린이가 갑자기 다가와서 말했어요. 잠깐이나마 드디어 인정받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사진을 찍고 나서 들은 말에 마음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민서 덕분에 3년 동안 숙제 걱정 없었어. 고마워. 대학 가서도 열심히 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이용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대학에 입학해서는 조금 나아질 줄 알았어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 이번에야말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위축된 상태였어요. 과 모임에 가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고 발표할 때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서 씨는 참 조용하시네요. 말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20살이 되어서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동네 햄버거 가게였죠.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히던 재현이가 친구들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어요. 민서 아니야? 재현이가 놀란 척하며 말했어요. 와, 여기서 일해?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고등학교 때의 그 무서운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죠. 어서 오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야, 쟤 우리 동창이야. 재현이가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던 애. 아, 그래. 공부 잘했는데 여기서 일해? 대학은 어디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음료 컵을 떨어뜨렸거든요. 왜 그래? 괜찮아? 재현이가 걱정하는 척 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 소리에 다른 손님들도 쳐다봤고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바닥에 떨어진 컵을 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사람들과 눈을 잘 못 마주치게 됐어요. 혹시라도 또 아는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또 그런 굴욕을 당하면 어떡하지? 대학교 4학년 때 동창회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 5년 만에 모임이었죠. 가지 말까 고민했지만 혹시나 이제는 달라졌을까 싶어서 나갔어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한 테이블에 모여 앉은 그들은 서로의 직장, 월급, 여행 사진을 자랑하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저에게 돌아온 질문은 딱 하나였죠. 민서야, 너 지금 뭐해? 그 질문에는 진짜 관심이 아니라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너는 어차피 별거 못하고 있겠지? 라는 그런 기대감 말이에요. 그냥 저는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 그래. 그냥? 혜린이가 빙긋 웃었어요. 민서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니까. 조용한 성격 그들은 저를 그렇게 정해 내렸어요. 마치 제 인생 전체를 세 글자로 축소시키듯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아무도 나를 진짜로 봐주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투명 인간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분노. 아니, 분노보다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그건 마치 오래된 석탄처럼 겉으로는 식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 감정이 언젠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 모든 것을 태워버릴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불길을 키워줄 바람이 사막 저편에서 불어올 거라는 걸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민서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학교보다 더 차갑고 잔인했어요. 2010년대 초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던 그 시절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된 민서는 매일 구직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류 통과조차 쉽지 않았어요. 간신히 면접 기회를 잡아도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면접관의 질문에 민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이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회사는 적극성이 중요한데요? 아, 네, 그런 부분도 개선하려고. 알겠습니다. 면접관들의 차가운 반응. 결과는 뻔했죠. 몇 달 후에야 겨우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사무용품을 파는 회사였죠.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곳이었어요. 첫 출근 날 민서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첫날부터 현실을 깨달았어요. 아, 신입이구나. 민서 씨? 과장님이 대충 인사를 건넸어요. 일단 여기 앉아서 서류 정리부터 해. 책상도 구석진 곳이었어요. 햇볕도 잘 안 들고 복사기 소음이 하루 종일 들리는 자리였죠.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도 아무도 민서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지만 민서에게는 같이 갈래요? 라는 말이 한 번도 없었어요. 민서 씨는 도시락 싸우시니까 괜찮겠죠? 사실 민서는 도시락을 싸온 적이 없었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결국 민서는 매일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웠어요. 동료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급하게 일하는 척하며 책상에 앉아 있었죠. 아, 민서 씨 여기 있었구나? 네. 일 때문에. 열심히 하네. 칭찬해. 하지만 그 칭찬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성실한 직원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였죠. 회사 회식이 있는 날이면 민서도 참석했지만 항상 구석자리였어요. 민서 씨, 술은 마실 줄 아세요? 조금 마실 수 있어요. 그럼 맥주 한 잔? 하지만 그 후에는 아무도 민서와 대화하지 않았어요. 다들 자신들끼리 재미있게 떠들고 민서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맥주만 홀짝홀짝 마시고 있을 뿐이었죠. 민서 씨는 참 조용하시네요. 원래 그런 성격인가 봐요. 그래도 일은 성실하게 하니까. 성실하다, 조용하다, 원래 그런 성격 사람들은
민서를 그렇게 정해 내렸어요. 2년 정도 다니다 보니 업무는 능숙해졌지만 여전히 민서는 회사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승진 이야기가 나올 때도 민서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죠. 이번에 대리 진급은 김 대리가 맡는 게 어때? 맞아. 김 대리가 적극적이고 리더십도 있고 민서 씨는 아직은 좀. 결국 같이 입사한 동기는 승진하고 민서만 그 자리에 남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하지만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회사 앞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혜린이를 만났어요. 민서야. 혜린이는 명품 옷을 입고 반짝이고 있었어요. 결혼 반지도 끼고 있었죠. 혜린아, 안녕. 야, 너 여기서 뭐해? 아, 여기 회사 다녀. 혜린이 민서가 다니는 건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고 작은 사무용품 회사 건물을. 아, 여기서 일해? 어떤 일 하는데? 사무직. 그냥 평범한 일이야.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애 키우느라 바빠서. 남편이 의사거든. 그래서 일 안 해도 돼. 그 말을 들으며 민서는 가슴이 쓰라렸어요. 같은 나이인데 한 사람은 의사 부인이 되어 여유롭게 살고 있고 자신은 작은 회사에서 눈치만 보며 살고 있는 현실. 그래, 잘 지내네. 나 급해서 먼저 갈게. 혜린이는 대충 인사하고 떠났어요. 마치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회사에서도 투명인간, 친구들 사이에서도 투명인간, 심지어 가족들도 민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서야, 너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응, 엄마. 잘 다니고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회사에 가는 것도 고문이었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왜 다 행복해 보이는 거지? 나만 왜 이렇게 외롭고 초라한 거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느 날 밤 민서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제발 누군가 날 봐줘. 누군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줘.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작은 원룸에서 민서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서는 몰랐어요. 그 절망의 끝에서 운명이 완전히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곧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회가 사막 너머에서 날아올 거라는 거요. 2018년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에너지 박람회가 열렸어요. 세계 각국에서 석유, 가스 관련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이는 큰 행사였죠. 민서는 그 행사에서 임시 스태프로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 끝나고 저녁에 하는 부업이었거든요. 하루 10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민서 씨, 여기 테이블 세팅 좀 도와주세요. 행사 책임자가 민서를 불렀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서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접시와 잔을 놓고 있었어요. 이런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민서 씨. 같이 일하던 스태프가 다가왔어요. 저쪽 VIP 테이블은 건드리지 마세요. 왜요? 오늘 중동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해서요. 특별히 준비된 자리거든요. 민서가 그쪽을 보니 정말 화려하게 꾸며진 테이블이 있었어요. 금색 장식과 흰 장미가 가득했고 다른 테이블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였죠. 우리는 구석 쪽 테이블이나 정리하고 빈잔 치우는 일만 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민서에게 주어진 건 구석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익숙해진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오후 7시 박람회 환영 만찬이 시작됐어요. 각국에서 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사업가들, 정부 관계자들. 민서는 구석에서 조용히 빈 접시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민서도 고개를 들어봤죠. 연회장 메인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경호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민서는 숨이 막혔어요. 하얀색 전통 의상을 입은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위험이 느껴졌어요. 검은 머리, 깊은 눈동자,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왕족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분위기. 저분이 누구세요? 민서가 옆에 있던 스태프에게 작게 물었어요. 저분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님이에요. 카림 빈 파이살 왕자님. 사우디아라비아요? 네, 석유로 유명한 그 나라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 중 하나죠.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왕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00여 개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순간이었죠. 왕자는 당당하게 걸어와서 준비된 VIP 테이블에 앉았어요. 민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왕자가 자리에 앉더니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왕자의 시선이 민서에게 멈췄어요. 나를 보고 있는 건가? 민서는 당황해서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자신의 뒤에 다른 누군가가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왕자가 정말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민서 쪽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왜 나를? 민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떨릴 정도였죠. 식사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른 VIP들과 인사를 나누며 테이블 사이를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왕자가 걸어오는 방향이 점점 민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설마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왕자는 정말로 민서 앞에 서서 멈췄어요.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민서에게 집중됐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왕자가 또렷한 영어로 물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뭔가 단호한 느낌이 있었죠. 민서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My name is 민서입니다. 겨우 짜내듯 대답했어요. 민서. 왕자가 그 이름을 천천히 따라했어요. 좋은 이름이군요. 그리고는 민서를 깊이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예. 민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해요. 왕자는 그 말을 남기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가끔씩 민서 쪽을 바라보는 건 계속됐죠. 주변 스태프들이 민서에게 달려왔어요. 야, 뭐라고 하셨어? 왕자님이 너한테 뭔 관심이 있나 봐. 부럽다, 진짜. 하지만 민서는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행사가 끝날 무렵 왕자가 다시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통역관도 함께 왔어요. 왕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서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저와요? 네, 왕자님께서 매우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통역관이 왕자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말했어요. 왕자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서는 당황했어요. 행복하냐고? 잠시 생각해 보니 행복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도 진짜 행복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민서의 솔직한 대답에 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자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의 눈에서 그걸 느꼈다고 하십니다.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한 의지를. 의지요? 네,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통역관이 계속 전했어요. 왕자님께서 제안이 있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사우디아라비아요? 네, 왕궁에서 며칠 머물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떠냐고 하십니다. 민서는 귀를 의심했어요. 왕궁? 사우디아라비아? 이게 현실이야, 꿈이야?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왕자가 마지막으로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경호원들과 함께 사라졌어요. 민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흘 후 민서의 집 우편함에 두꺼운 크림색 봉투가 도착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금빛으로 인쇄된 초대장과 함께 비행기 표가 들어 있었어요. 그것도 평범한 비행기 표가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라고 적힌 한 장에 1,0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좌석표였죠.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친애하는 민서님께 당신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카림 빈 파이살. 민서는 그 초대장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해준 건 이게 내 인생을 바꿀 기회인 걸까?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가볼까? 정말 가볼까? 아니면 너무 위험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이 답답한 현실에 갇혀 살고 싶지 않다고, 한 번이라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여러분, 드디어 민서에게 기회가 찾아왔네요.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죠? 하지만 사우디 왕궁이라. 과연 민서가 정말로 갈 용기를 낼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국 저는 그 비행기에 올랐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2018년 12월 15일 인천국제공항. 민서는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어요.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곳이었죠. 가죽 소파, 무료 음식들,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나는 일일까? 민서님 맞으시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왕실에서 보낸 수행원입니다. 이제 출발하실 시간이에요. 12시간의 비행. 민서는 구름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갔어요. 퍼스트 클래스 좌석은 침대처럼 넓었고 승무원들은 모두 정중하게 대해줬어요. 마치 민서가 정말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야? 비행기가 사막 위로 날아올 때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너머로 황금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건물이. 저게 왕궁입니다. 수행원이 설명해 줬어요.
왕자님께서 직접 맞이하러 나오실 예정이에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뜨거운 바람이 민서를 감쌌어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활주로에는 하얀색 고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석 옆에는 왕실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차 안은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고 뒷좌석에는 생수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왕자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수행원이 말했어요. 30분 정도 달리자 거대한 궁전이 나타났어요. 민서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높이가 몇십 미터는 되어 보이는 하얀 대리석 건물, 금빛으로 장식된 문들, 그리고 양쪽에 서 있는 화려한 옷을 입은 경비병들. 와, 민서는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궁전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서 카림 왕자가 걸어 나왔어요.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왕자는 한국에서 봤을 때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어요. 환영합니다, 민서. 왕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잘 도착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민서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제 집에 온 겁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왕자가 민서를 궁전 안으로 안내했어요. 와, 민서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고 벽면은 모두 금빛과 하얀색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바닥의 대리석은 거울처럼 반짝였죠. 수십 개의 큰 전등들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복도 양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쪽이 당신 방입니다. 왕자가 큰 문을 열어줬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민서는 또 놀랐어요. 자기 집 전체보다 큰 방이었거든요. 침대는 킹사이즈보다 더 컸고 창문도 벽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가 보였죠. 여기서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건 뭐든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왕자가 나간 후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왕궁의 시녀들이에요. 그들이 영어로 말했어요. 앞으로 민서님을 도와드릴 거예요. 아, 네. 지금 옷을 갈아입으실까요? 왕자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드레스가 있어요. 시녀 중 한 명이 옷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민서는 숨이 막혔어요. 비단으로 만든 드레스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파란색, 빨간색, 금색, 어떤 건 보석까지 박혀 있었죠. 이게 다 제 거예요? 네, 왕자님께서 직접 고르셨어요. 시녀들이 그 중에서 연한 파란색 드레스를 꺼냈어요. 만져보니 정말 부드러웠어요. 물처럼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죠. 갈아입으시면 화장도 도와드릴게요. 화장을 마치고 거울을 본 순간 민서는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정말 자신일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전문가가 해준 화장을 하고 머리도 곱게 손질된 모습. 우와. 민서 자신도 놀랄 정도였어요. 목걸이도 하세요. 시녀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져왔어요. 이거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네, 왕자님께서 특별히 고르신 거예요. 목에 걸린 목걸이는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아마 민서 아버지 연봉보다 비쌀 거예요.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왕자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민서는 시녀들을 따라 큰 식당으로 갔어요. 긴 테이블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를 맞아줬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민서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앉으세요. 우리 왕궁 요리사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식사 중에 왕자가 물었어요. 어때요? 여기 생활이 어색하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꿈 같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좋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민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당신 눈에서 뭔가 깊은 아픔이 느껴져서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초라한 과거를 말해야 하나? 하지만 왕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무시당했다고요? 민서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당한 괴롭힘, 회사에서의 투명 인간 같은 생활. 왕자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당신이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제가 당신에게 끌렸는지도요. 왕자가 민서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민서, 당신은 이제 여기 사람이에요. 아무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곳에 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정말이요? 물론이에요. 내일부터 당신을 궁전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당신은 이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민서는 큰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 창밖으로는 사막 위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별들이. 민서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당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언젠가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보여주고 싶어. 민서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그 작은 생각이 2년 후 거대한 복수로 이어질 거라는 걸. 궁전에서 지낸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한층 단단해졌어요. 저는 깨달았죠. 단순히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만으로는 진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요. 매일 아침 시녀들이 민서를 깨웠어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정원을 산책시켜주고 처음 한 달은 천국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아쉬웠죠. 이대로만 계속 있으면 그냥 예쁜 인형이랑 다를 게 뭐가 있지? 어느 날 아침 민서가 카림 왕자에게 말했어요. 왕자님,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저 궁전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카림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밖으로요? 왜요? 여기서만 지내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왕자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요. 카림이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오늘부터 저와 함께 다니시겠어요?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앞으로 저희와 만날 사람들은 모두 외국 사람들이에요. 영어는 물론이고 때로는 아랍어나 프랑스어도 써야 해요.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열심히 하겠어요. 그날부터 민서의 진짜 공부가 시작됐어요. 오전에는 언어 공부. 궁전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이 와서 민서에게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가르쳐 줬어요. 민서님은 정말 똑똑하세요. 아랍어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3개월 만에 이 정도로 늘다니. 오후에는 카림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어요. 처음 간 곳은 석유회사 회의였어요. 큰 회의실에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업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분들이 뭐라는 사람들이에요? 민서가 카림에게 작게 물었어요. 저기 앉은 분은 미국에서 온 석유회사 사장이고 옆에 계신 분은 일본 자동차 회사 회장이에요. 저쪽은 독일 기계회사. 와, 민서는 놀랐어요. 텔레비전에서나 볼 법한 큰 회사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왕자님 안녕하세요. 사업가들이 카림을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정말 정중하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민서예요. 아, 안녕하세요. 사업가들이 민서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카림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민서는 느꼈어요. 아, 이게 권력이구나. 카림 왕자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대우받는구나. 회의가 시작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200억 달러 투자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300억. 민서가 계산해 보니 한국 돈으로 수십조 원이 오가는 얘기였어요. 세상에, 이런 큰 돈이 이렇게 쉽게 결정되는구나. 회의가 끝난 후 카림이 물었어요. 어땠어요? 재미있었나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저도 언젠가는 저런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을까요? 카림이 빙긋 웃었어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그러려면 더 많은 걸 배워야 해요. 그날부터 민서의 하루는 더 바빠졌어요. 오전 언어 공부, 오후 카림과 함께 회의 참석, 저녁 경제와 정치 공부. 6개월이 지나자 민서는 간단한 회의에서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서가 영어로 말하자 회의실 안의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흥미롭네요. 어떤 생각이신지 들려주세요. 민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과 왕궁에서 새로 배운 지식을 섞어서.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사업가들이 감탄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카림이 말했어요. 민서,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이제 더 큰 일을 맡아보는 게 어때요? 더 큰 일이요? 우리 왕실에는 평화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가난한 나라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죠. 그 일을 민서가 맡아보면 어떨까요? 민서의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 해에 500억 원 정도의 돈을 관리해야 하거든요. 500억 원. 민서가 한국에서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서에게는 새로운 명함이 생겼어요. 사우디 왕실 평화재단 이사 민서. 명함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어요. 이제 민서가 한국 사람들에게 연락하면 왕실에서 전화 왔습니다라는 말로 시작됐거든요. 재단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자 민서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 대사들과 직접 만나고 큰 기업 회장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관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민서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서 이사님, 한국에서 사업하는 회사 목록이에요. 이쪽은 한국 주요 인물들 명단이고요. 민서는 그 자료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자료 중에는 고등학교 동창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재현이가 운영하는 작은 건설회사, 준호가 다니는 중견기업, 그리고 혜린이 남편의 병원까지. 흥미롭네. 민서는 조용히 그 정보들을 따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회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누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카림이 민서에게 말했어요. 민서, 당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요? 처음 왔을 때의 조용하고 무서워하던 모습은 이제 어디서도 찾을 수 없어요. 지금은 진짜 권력자가 되었어요. 민서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당당한 눈빛,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여유로움. 맞아,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그날 밤 민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 이제 돌아갈 때가 왔어. 한국으로 돌아가서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야. 민서는 책상 서랍에서 한국 동창들의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기다려, 혜린아. 재현아. 준호야. 곧 만나자. 여러분, 민서가 정말 달라졌죠? 이제 진짜 권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복수를 위한 준비도 시작되었네요.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20년 동안 쌓인 분노를 이제는 정확한 복수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거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민서는 완전히 다른 일에 집중했어요. 겉으로는 왕실 재단 이사로서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을 했지만 밤에는 전혀 다른 일을 했죠. 왕궁 지하 3층에는 비밀 서고가 있었어요. 왕실의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죠. 카림이 민서에게 특별 출입 허가를 줬거든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하세요. 하지만 민서가 찾는 건 평화 관련 자료가 아니었어요. 한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 특히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정보였죠. 혜린이 현재 의사 남편과 결혼해서 강남에 살고 있군. 민서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 병원 이름은 서울성형외과. 연 매출 50억. 하지만 민서의 눈이 빛났어요. 화면에 나온 추가 정보 때문이었죠. 불법 의료 광고로 3번 적발. 무면허 직원 고용. 세금 포탈 의혹. 혜린이의 완벽해 보이는 삶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재현이도 확인해보자.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고등학교 때 자신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재현이의 정보였죠. 재현건설. 직원 30명 규모. 최근 3년간 매출 감소.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를 발견했어요. 불법 하도급. 안전규정 위반. 작업자 임금 체불. 민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준호는 어떨까? 반장이었던 준호의 파일도 열었어요. 대기업 과장. 연봉 8천만 원. 4년 전에 결혼. 겉으로는 성공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민서는 더 깊이 파헤쳤죠. 회사 기밀 유출. 횡령 의혹.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정보를 발견했어요. 불륜관계, 증거 사진까지. 민서는 그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했어요. 하지만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복수를 위해서는 더 많은 게 필요했죠. 어느 날 카림에게 부탁했어요. 왕자님, 한국에 우리 재단 사무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한국에요? 왜 갑자기?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잖아요. 거기에 사무소가 있으면 아시아 전체를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서요.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민서가 직접 관리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민서는 한국의 사우디 왕실 평화재단 아시아 지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이제 한국에 갈 명분이 생긴 거였죠. 2021년 민서는 한국에 비밀리에 다녀왔어요. 재단 사무소 설립이라는 명목으로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옛 동창들을 직접 확인하는 것. 어머, 혜린아. 민서는 멀리서 혜린이를 봤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죠. 20년이 지났지만 혜린이는 여전히 예뻤어요. 하지만 예전만큼 빛나 보이지는 않았죠. 요즘 병원 일이 너무 힘들어.
환자는 줄어들고 경쟁은 심해지고 혜린이가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힘들겠지. 하지만 더 힘들어질 거야.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재현이도 확인했어요. 그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다시 해. 빨리. 예전 학교에서 민서를 괴롭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약한. 변하지 않았구나, 재현아. 준호는 회사 근처 술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스트레스가 가득했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집에서도 아내가 잔소리하고 모든 걸 확인한 민서는 사우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왕자님, 한국에서 큰 행사를 하면 어떨까요? 어떤 행사요? 재단 설립 기념 만찬회요. 한국의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우리 재단을 알리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알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다들 성공해서 초대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카림은 민서가 무슨 계획인지 모르지만 그녀를 믿고 있었어요. 좋아요. 민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날부터 민서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을 예약했어요. 롯데호텔 시그니엘 최고급 연회장. 비용이 8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요. 호텔 직원이 말했어요. 괜찮아요. 민서가 왕실 블랙카드를 꺼내자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아, 네. 바로 예약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초대장이었어요. 하지만 평범한 초대장이 아니었어요. 중영고등학교 3학년 7반 졸업 20주년 동창회 라는 제목으로 만든 초대장이었죠. 물론 진짜 목적은 숨기고 그냥 평범한 동창회인 것처럼 꾸몄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창들에게 보낼 초대장. 하지만 발신자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그냥 중영고등학교 3학년 7반 졸업 20주년 동창회라는 제목만 있는 고급스러운 초대장이었죠. 누가 동창회를 연다는 거야? 발신자가 없네. 이상하다. 롯데호텔 시그니엘이라고? 여기 엄청 비싼 곳인데 누가 이런 곳을 예약할 수 있을까? 동창들은 모두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어서 모두 참석하겠다고 답했죠.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이 20년 전 그들이 무시했던 그 소녀라는 걸.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2024년 10월 카림이 민서에게 말했어요. 민서, 정말 한국에 가시겠어요? 네. 왜 그런지 이유는 묻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든 제가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카림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특별한 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왕실 문양이 새겨진 검은색 카드. 전 세계 어디서든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최고급 신용카드였죠. 이건 힘입니다. 카림이 말했어요.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왕자님. 그리고 민서. 네. 돌아올 때는 아마 더 강해져 있을 거예요. 민서가 빙긋 웃었어요. 아마도요. 출발하기 전날 밤 민서는 왕궁 발코니에 서서 사막 위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20년을 기다렸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손안에는 동창들의 모든 정보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혜린아, 재현아, 준호야. 그리고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아. 이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야. 여러분, 드디어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네요. 민서가 3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보셨죠? 정말 흥미진진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0일, 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6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달랐죠. 인천국제공항 전용기 터미널. 일반 승객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왕족이나 국가 원수들만 사용하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하얀색 전용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어요. 기체에는 사우디 왕실 문양이 크게 그려져 있었죠. 왕실 전용기 착륙 완료.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서가 비행기에서 내리자 대한민국 외교부 직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우디 왕실 평화재단 민서 이사님. 모두가 90도로 인사했어요. 6년 전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던 그 민서에게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민서가 당당하게 답했어요. 입국 절차도 특별했어요. 일반 승객들이 기다리는 긴 줄 대신 VIP 전용 통로로 바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민서를 에스코트했어요. 공항 밖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번호판도 특별한 외교관 번호였죠. 차에 타자마자 민서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6년 만이야. 6년 만에 돌아왔어.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 풍경들. 예전과 똑같은 건물들, 똑같은 거리들. 하지만 이번에 바라보는 민서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엔 정말 다르다. 리무진이 도착한 곳은 서울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민서 이사님. 호텔 지배인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최고급 스위트룸을 준비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50평이 넘는 넓은 방. 창밖으로는 한강과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민서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20년 전에는 이런 곳에 올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날부터 민서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먼저 한국의 주요 인물들을 만났어요. 재벌 회장들, 정치인들, 언론사 사장들. 와, 사우디 왕실에서 직접 오셨군요.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모두가 민서에게 극진히 대했어요. 사우디 왕실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혹시 한국에서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재벌 회장 중 한 명이 물었어요. 네, 작은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죠. 아, 그러시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민서는 빙긋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하고 싶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민서는 본격적으로 동창회 준비를 시작했어요. 롯데호텔 시그니엘 예약 확인, 메뉴 선정 가장 비싼 코스 요리, 샴페인 주문 한 병에 100만 원 넘는 최고급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창들에게 보낼 초대장. 하지만 발신자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그냥 중형고등학교 3학년 7반 졸업 20주년 동창회라는 제목만 있는 고급스러운 초대장이었죠.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걸 준비한 사람이 20년 전 그들이 무시했던 그 소녀라는 걸. 동창회 3일 전 민서는 호텔에서 최종 점검을 했어요. 음식은 완벽하게 준비됐고 연회장 장식도 최고급으로. 좋아요. 민서가 연회장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날 거야. 그날 밤 민서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6년 전 떠날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봤어요. 그때는 절망에 빠진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지금은 사우디 왕실의 권력을 등에
없고 수백억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 그리고 내일이면 드디어 그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날이에요. 동창회 당일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스타일리스트가 호텔로 찾아왔어요. 오늘 어떤 스타일로 하시겠어요? 가장 인상적인 스타일로 해주세요. 3시간 동안 준비를 마치고 거울을 본 민서는 만족스러워 했어요. 완벽한 메이크업, 우아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좋아. 이제 준비 끝. 저녁 6시. 민서는 리무진에 올랐어요. 롯데호텔로 가주세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민서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20년을 기다렸어. 드디어 그날이 왔어. 리무진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호텔로 걸어 들어갔어요. 당당한 걸음걸이로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침내 복수의 무대로. 자, 여러분. 민서가 동창회 연회장에서 샴페인 글라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동창들이 충격에 빠진 채로 민서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럼 이제 진짜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민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혜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든 게 진짜야? 물론이죠. 민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너 정말 사우디 왕실에서? 재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사우디 왕실 평화재단 아시아 지부 이사예요. 연간 5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관리하죠. 동창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500억 원이라고? 세상에. 민서는 잔잔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재미있는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무슨 정보?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서가 손을 들자 연회장 뒤쪽에 있던 큰 화면이 켜졌어요. 아, 참. 깜빡했네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미리 준비해뒀거든요. 화면에 제목이 나타났어요. 중형고등학교 3학년 7반 동창들의 현재 모습. 뭐야 이거? 동창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추억을 되살려보는 시간이에요. 민서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혜린이의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예쁘게 나온 사진이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와 신랑이 하는 모습, 그리고 큰 글씨로 이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서울성형외과 불법 의료 광고 3회 적발 무면허 직원 고용으로 보건소 조사 중 세금 포탈 의혹으로 국세청 수사 대상. 어떻게 이런 걸? 혜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혜린아. 남편분 병원이 요즘 어려우시구나. 저도 몰랐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런데 무면허 직원을 고용한다는 게 정말이에요? 위험하지 않나요? 그건 혜린이가 말을 더듬었어요. 민서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재현이 차례였어요. 화면에는 건설 현장 사진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깔끔한 홍보용 사진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현장들의 모습이었죠. 재현 건설 마이너스 안전규정 위반으로 작업 중단 명령 불법 하도급으로
고발당한 상태 작업자 임금체불 3개월째. 재현아, 사업이 힘드시구나? 민서가 안쓰러운 척하며 말했어요. 너 이런 걸 어떻게. 재현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떨었어요. 어떻게요? 저는 이제 그런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의 차례였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회사 기밀 문서들을 USB에 복사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회사 기밀 유출 의혹 횡령 수사 대상자 불륜 관계 증거 사진 다수. 준호야, 이건 좀 심각한데? 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결혼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바람을 피우시다니. 부인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요? 연회장이 완전한 공포의 분위기가 됐어요. 모든 동창들이 자신의 차례를 걱정하며 민서를 바라봤죠.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혜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궁금하세요? 사실 간단해요. 민서가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카드를 들어 올렸어요. 이 카드 하나면 전 세계 어떤 정보든 구할 수 있거든요. 사우디 왕실의 힘이에요. 설마 우리를 조사한 거야? 재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조사라니요.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 민서가 빙긋 웃었어요. 그냥 옛날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알아본 것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모두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다들 문제가 많으시더라고요. 동창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혹시 이런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거야? 준호가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글쎄요. 민서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건 여러분 태도에 달린 것 같은데요. 태도? 네, 태도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동창들 앞을 천천히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을 둘러보듯이. 20년 전에 여러분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직도 기억하세요? 민서야. 그건. 혜린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민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민서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오래된 영상들이 나왔어요. 20년 전 학교에서 찍힌 것들이었죠. 민서의 도시락을 엎지르는 장면, 민서를 둘러싸고 놀리는 장면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동창들이 경악했어요. 요즘은 정말 편리한 세상이에요. 옛날 영상들도 디지털로 복원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온 건 민서가 혼자 복도에서 도시락을 먹던 모습이었어요.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자, 이제 모든 걸 다시 정리해 볼까요? 민서가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20년 전 여러분은 저를 괴롭혔어요. 그때 저는 아무 힘이 없는 약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저는 여러분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고 그걸 언제든지 세상에 공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동창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절망했어요. 그럼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야? 혜린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서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원하는 것이요? 네. 글쎄요. 아직 생각 중이에요. 민서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뭐야? 이제는 제가 여러분을 가지고 놀 차례라는 거예요. 민서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동창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 된 거죠. 그때 혜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서야, 제발, 응? 뭐라고요? 민서가 혜린이 앞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서가 내려다보고 혜린이가 올려다보는 상황이었죠. 제발, 제발 이런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줘. 왜요? 왜 안 보여줘야 하죠?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우리, 우리 병원이 망하면 어떻게 살아야 해? 혜린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에는 항상 웃으며 민서를 괴롭히던 그 아이가. 아, 그래요? 병원이 망하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세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혜린아, 20년 전에 나한테도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뭘? 매일 도시락을 뒤집어 엎고 친구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 때 민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어? 혜린이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겠죠. 그때 혜린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자랑스럽던 혜린이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민서는 차갑게 웃기만 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야 듣네. 민서가 혜린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알아요, 혜린아? 너무 늦었어. 민서야, 20년 늦었어요. 민서가 다른 동창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뭔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현이가 벌벌 떨며 일어났어요. 민서야, 나도 미안해. 재현아, 너는 특히 더 했잖아. 민서가 재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숙제까지 다 시켜놓고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야 그랬잖아. 그건, 그리고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걸 보고 아직도 이런 데서 일해? 그랬잖아. 재현이도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 쉽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민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로 미안하다면 그때 왜 그랬어? 이제 준호 차례였어요. 준호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자신의 불륜 사진이 공개된 충격 때문이었죠. 준호야. 응, 응? 너는 뭐라고 할 거야? 준호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민서야. 나도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했어. 그래, 너무했지. 민서가 연회장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서 울면서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했던 거 알아요? 동창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병원 망할까봐 걱정이고, 회사 망할까봐 걱정이고, 가정이 깨질까봐 걱정이라고요? 민서가 테이블 위에 샴페인 글라스를 들어 올렸어요. 정말 웃기네요. 그리고 한 모금 마신 후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이 20년 동안 편하게 살 때 저는 매일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이제는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민서야, 제발. 혜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뭐요? 우리, 우리를 용서해줘. 용서? 민서가 크게 웃었어요. 용서해달라고요? 20년 만에? 우리가, 우리가 뭐든지 할게. 그때 민서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정말요? 뭐든지 한다고요?
응, 응,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민서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이런 모임을 가질 거예요. 뭐, 몸 모임? 반성 모임이요. 민서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매달 한 번씩 모여서 20년 전에 저한테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하나씩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그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조금씩 없애줄게요. 동창들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 뭔 조건?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진심이 아닌 것 같으면 민서가 검은 카드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이 모든 자료가 다음날 인터넷과 신문에 다 나갈 거예요. 동창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았어. 알았어. 혜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우리가 할게. 민서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첫 번째 모임은 다음 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해요. 그런데 민서야. 재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요? 1년 후에는, 1년 후에는 정말 우리를 놔줄 거야? 민서가 잠시 생각하는 척 했어요. 글쎄요. 여러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들 집에 가서 20년 전 일들 차근차근 생각해 보세요. 민서가 문 앞까지 걸어가다가 뒤돌아서서 말했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뭐야? 오늘 이 일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말하는 순간 민서가 검은 카드를 다시 보이며 웃었어요. 바로 모든 게 공개돼요. 그리고 당당하게 연회장을 나갔어요. 뒤에는 무릎 꿇은 채로 울고 있는 동창들만 남았죠. 20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시원하지 않으셨어요? 드디어 민서가 완벽한 복수를 해냈네요.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으로 돌아온 민서. 50층 높이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강 위로 흐르는 불빛들, 끝없이 펼쳐진 빌딩들의 불빛. 민서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끝났다. 정말 끝났어.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모든 분노와 아픔이 드디어 해결된 거였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니 카림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일은 잘 해결되었나요? 카림. 민서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서.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축하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겠네요. 언제 돌아올 건가요? 카림. 민서는 잠시 생각했어요. 돌아갈까? 사우디로?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직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더 있어. 조금 더 있다가 갈게요.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민서. 무슨 일인지 궁금하지만 묻지 않을게요. 민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카림. 민서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수는 끝났어.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는 아직도 나처럼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왕실 평화재단 한국 지부 특별 프로그램 희망의 날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민서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상담 프로그램, 법적 지원, 경제적 지원, 교육 기회 제공, 심리 치료 지원. 내가 받았던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게 도와주자. 1시간 동안 계획을 세우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래, 이거야. 이제 이런 일을 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활기차게 펼쳐져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나도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보자.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어요. 손님, 혹시 TV 뉴스 틀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 롯데호텔에서는 사우디 왕실 관련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민서가 고개를 들어 TV를 봤어요. 사우디 왕실 평화재단 아시아 지부 민서 이사가 한국 방문 중에 특별한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화면에는 호텔 앞에서 찍힌 민서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당당하게 리무진에서 내리는 모습, 경호원들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옆 테이블 손님이 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저렇게 높은 자리까지 가다니. 민서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겠구나.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민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6년 전 사우디로 떠날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봤어요. 눈빛부터 달랐어요.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가득한 눈빛.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서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민서야,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꿔보자. 그날 오후 민서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과 만났어요.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예정인가요?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을 돕고 싶습니다. 민서의 대답에 기자들이 놀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학창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때의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은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건가요? 상담부터 시작해서 법적 지원, 교육 기회 제공까지 아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와줄 계획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민서는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20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혜린이, 재현이, 준호. 그들과의 일은 끝났어. 이제는 앞으로만 보자. 그날 밤 민서는 카림에게 전화했어요. 왕자님, 저 한국에서 좀 더 있으려고 해요. 얼마나 더요? 1년 정도. 아니, 어쩌면 더 오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서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카림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좋은 계획이네요. 사우디 왕실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어요. 정말요? 물론이에요. 민서, 당신은 이제 진짜 특별한 사람이 됐어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요. 전화를 끊은 후 민서는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20년 전의 나처럼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포기하지 말라고.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고. 그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라고. 민서는 웃으며 말했어요. 세상아, 이제 진짜 내가 간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민서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소녀가 마침내 사우디 왕실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완벽한 복수를 해내는 이야기. 그리고 그 복수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 정말 통쾌하고 감동적이었죠?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면 오늘 민서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때까지 버티고 또 버텨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민서처럼 당당하게 맞서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이다 복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